안녕하세요. 덕방연구소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면서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고 상담도 해드렸는데,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신이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한다면 이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셔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시고요. 먼저 전셋집을 알아볼 때 내가 원하는 지역의 이 전세 물건 시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통 시세를 알아볼 때 네이버나 인터넷 어플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 광고를 보고 이 시세 파악도 하면서 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소하지만 큰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광고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면적의 이 빌라들 전세 가격들이 나와 있죠. 대부분 신축이고 평수도 비슷하고 이 전세가도 3억 이쪽 저쪽에 이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옵션이나 이런저런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저렴한 2억 8천짜리 전셋집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 제일 저렴한 걸 선택해야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 사회 초년생들이 계약을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계약하고 들어간 이 전세 2억 8천짜리 빌라는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2억 8천에 매매로 분양하는 신축 깡통 전셋집이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비싼 전세가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몇 달 지나서 이 집주인을 바꿔버리고 기존 집주인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부터 분양이 잘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매매 금액과 같은 전세 금액으로 세입자를 구해서 뒤통수를 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죠. 이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몇 달 전에 올려놨던 이 빌라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라는 영상을 찾아보셔서 참고하시고요. 특히 이런 빌라 같은 전셋집에서 이 전세 사기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이 아파트처럼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그동안 거래됐던 이런 매매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매매 시세를 기준해서 그보다 낮게 전세가가 정해지니까 나중에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도 이 집을 경매에 붙여서 이 전세입자가 시세보다 싸게 집 소유권을 취득하던지, 아니면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으로 이 전세금을 배당받거나 이 낙찰자한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전세입자 입장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작은데, 이 빌라나 다세대 같은 이 세대수가 몇 개 안 되는 이런 집에 이 신축 전세로 들어갈 때는 그동안 거래됐던 이 매매나 전세 사례가 없으니까 이 광고에 나온 이 집주인이 부르는 전세 가격 그대로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이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시세를 알아볼 때는 이 광고에 나온 금액을 시세라고 믿지 말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보고 이 거래 사례가 없는 전셋집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이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여기저기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지금 이 전세 계약을 누가 진행해 주는지, 어떤 부동산에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집을 보여줄 때 이 중개인의 명함을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어디 부동산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이름 앞에 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이 직책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 몇 시간 교육을 받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장 안내나 단순한 업무 보조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계약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진행하거나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이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집을 볼 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 중개보조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을 맡아서 진행한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이 공인중개사인 척 불법 중개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계약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나중에 이 책임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 중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 중개보조원이 이 불법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정말 많아요. 이 집을 볼 때 명함을 요구했는데 안 가져왔다고 핑계를 대거나 뭔가 찝찝하다면 이 검색 사이트에 부동산 중개업 조회나 이 공인중개사 조회를 검색하셔서 이 부동산이 있는 지역과 상호를 입력하시면 이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이 중개보조원은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이 중개보조원이 내 중요한 계약을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이 부동산이 조회가 안 된다면 이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계약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세 번째는 헛똑똑이라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월세는 무조건 돈 낭비니까 이 전세로 살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내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죠. 물론 맞는 말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이 전세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죠. 월세를 아껴서 목돈을 만들어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응답하라 드라마처럼 인간미도 느껴지고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월세보다 전세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고민해 볼 게 있죠. 이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집주인들은 내 소중한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들어가는 전셋집에 이 집주인은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내 전세금으로 이 매매잔금을 치르면서 그 집을 사는 이 갭 투자 물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중한 내 돈, 내 전세금이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아둥바둥 월세 아끼면서 이 전세 산다고 좋아하는데 이 집주인은 손 안 대고 코를 푼다는 게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대부분 집값이 상승했는데 그때 집주인은 이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바로 올려달라고 하죠. 올려주기 싫으면 나가라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이나 1+1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임대차 3법이 있어도 사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한다고 거짓말로 내보내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주인법이 있어도 사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죠. 전세로 살면서 이 집값이 올라도 걱정인데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대부분 집주인들이 내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른 전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만세 부르는 집주인들도 많죠. 요즘같이 집도 안 팔리고 돌려줄 돈도 없으니까 이 집을 경매에 붙여서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아주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 요즘처럼 이 집값이 하락할 때는 이 생각을 바꿔서 이 전세만 고집하지 말고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내 현금이 5천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집이 하나는 전세 2억 5천, 하나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이 전세 2억 5천인 집에 들어가려면 내 돈 5천에 전세 대출 2억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이 전세 대출 이자가 6% 가까이 되는데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이에요. 월세 내는 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 월세가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대출 받으려면 서류 심사받고 이 집주인 동의도 얻어야지 여러 가지로 이 전세가 더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가 있어서 이 보증금 떼일 확률이 이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낮고 이 피해를 보더라도 금액이 낮아지죠. 마지막으로 이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얇은 귀와 높은 눈인데요. 내가 가진 돈은 얼마 없는데 이 좋은 집에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신축 분양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 대출을 권유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이 세입자를 꼬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신축 빌라나 미분양 아파트 전세 손님을 맞출 때 이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이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데요. 1년치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1년 동안 공짜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시면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 살고 있는 코딱지만한 원룸보다 집도 넓고 깨끗한 신축이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여기다가 쐐기를 박죠. 에어컨도 천장형으로다가 설치해주고 유선방송 공짜에 여러가지 혜택까지, 얇은 귀에 눈까지 높으니까 이 계약
계약금을 넣어버리죠. 그렇게 그 집에 이 전세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면 수수료로 몇백, 몇천까지 주는데 이제 그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은 내 전세금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렇게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이 집주인이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로 바뀌어 있거나 집값이 떨어져서 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많고 결국 이 경매까지 가서 전세 금액으로 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나랑 친분도 없는 사람이 이 돼지고기도 아닌 소고기, 한우를 사준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목적이 뭔지 나한테 왜 그러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 물론 이 전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무조건 월세보다 전세가 좋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체크해서 이 생각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